자, 첫째 오늘 이제 그 비대위 비상의원총회를 했잖아요. 지금 비대위원장에는 크게 거론되는 게 이제 그 가장 인기나 모든 걸 보면 완전히 바닥에서 완전히 뒤엎고 새로 하자. 한동훈을 미는 분이 있고요. 비대위원장으로.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이제 비대위원장은 칼을 묻히되니까 조금 여기 보호 차원에서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 경험이 좀 풍부한 원희룡 정도 하자. 이런 데 의견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뭐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임하는 김한길 이야기도 있었어요. 다만 이제 보수 측에서 좀 이게 비토 기운이 강합니다. 이분이 보수에 뭐 한 게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인요한을 다시 한번 밀자는 분도 있는데, 자, 개인적으로 이게, 자, 비대위원장 누가 해야 됩니까? 저는 그나마 그래도 원장관께서 좀 적합하지 않나. 원희룡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김한길 위원장께서는 뭐 훌륭하시죠. 근데 보수에서는 정말 그 색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이 만약에 맡아가지고 공천과 관련한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이제 공천을 못 받는 분들이 그 핑계로 나가가지고 뭐 다시 출마하고 이제 이런 분란이 더 커질 거예요. 그 핑계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보수를 지금 국권이 지금 지키기 위해서는 색깔 확실한 분이 필요하고 저는 이번 선거는 원희룡 장관, 한동훈 장관 투톱 체제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그건 맞아요. 두 분의 얼굴로 치러야 돼요.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로 나오기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은 너무 지금 일정상으로도 너무 급하고 그죠? 그리고 지금 안에서의 그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럼 내부에서 분출되는 여러 갈등들이 굉장히 또 극심할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당에서 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하셔야지 그나마 좀 매끄러울 텐데 한동훈 장관은 전국구 스타인 거는 맞는데 각 의원들과 네트워킹이 지금 아직 완벽하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원희룡 장관은 당 생활을 여러 차례 했으니까 조율이 가능한데 한동훈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안에서 공격처럼 들어올 때 그것과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한동훈 장관에겐 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. 이게 또 반대 진영에서는 또 얼씨구 나와서 공격을 할 거고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. 상처를 내선 안 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진영을 대표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근데 진영을 대표하는 분이 내부에서도 싸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그거 자체가 전 국민적으로 이미지가 좀 깎이고 그거를 또 저쪽에서는 굉장히 또 증폭시킬 거고 그러니까 저는 매끄럽게 가려면 결국은 두 분 얼굴로 치러야 되지만 그래도 원희룡 비대위, 한동훈 선대위 뭐 이런 식이 아닐까. 뭐 저도 이제 저 윤재호 원내대표 추천도 했지만 일단 이제 굳은 좀 이게 피 묻히는 일 이런 거는 오랜 정치 경험이 있고 원희룡 장관은 이제 삼선 의원의 도지사도 2번 하고 있으니 굳은 일은 원희룡 장관이 좀 하고 그다음에 빛나고 광나고 좀 이게 생생나고 이런 좋은 일 있잖아. 그렇게 이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오히려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은 여의도 공천 칼 이런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오히려 여의도 사투리도 좀 쓸 줄 아는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 하고 그다음에 5천만의 언어로 전체를 돌면서 책임지는 5천만의 언어 이건 한동훈 장관이다. 이게 그쵸. 환상적인 투톱이고요. 그렇죠. 저도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게 뭐 맞지만 그래도 둘 다 굳은 일이에요. 둘 다 굳은 일이에요. 네, 둘 다 굳은 일인데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의 굳은 일에 적합한 어느 게 적합한가 그리고 국민 상대하는 게 어떤 분이 적합한가 그러니까 대중성은 한동훈 장관 쪽으로 있고 그리고 그 선거를 전국을 돌면서 하는 그 굳은 일에는 한동훈 장관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둘 다 굳은 일인데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럼 하나 더 김기현 대표. 저는 김기현 대표가요. 처음에 제가 뭐라 주장했냐면 그냥 하나를 내려놓아야 된다. 두 개 다 손에 못 쥔다. 그냥 울산 하나 이게 내려놓았으면 최소한 이게 당대표는 유지한다. 이랬거든요. 근데 끝내 그 울산을 집착하다가 지금 여기 당대표를 내려놨잖아요. 근데 이번에 저는 세 가지가 좀 잘못된 게 타이밍이 대표가 먼저 했어야죠. 선봉장이 중요하잖아. 우리 싸울 때 구자룡 하면 조자룡 생각나는데 선봉장이 항상 조자룡이잖아요. 근데 장재원이가 선봉장을 써버리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. 이게 첫째 문제고. 두 번째, 내려놓으려면 울산하고 화끈하게 둘 다 던져버렸어야지, 이제는. 둘 다 던져버렸으면, 야, 김기현 대단하네.
앞으로 이게 총리득감도 되고 다음에 대선 후보 되고 이러는데 어중간하게 대표직 던지고 울산은 집착하다 보면 이게 또 공천이 안 되잖아요. 이게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이준석을 왜 만납니까? 약속이 돼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. 저도 김기현 대표하고 약속 2번 취소하더라고. 일 있으면. 그건 제가 그랬지 방송에. 아니 내하고 약속은 취소하더니 바쁘면 왜 이준석 약속은 지키느냐. 이게 의도적인 거 아니냐. 이준석이 만나가지고 나 이게 여차하면 무소속 출마나 이준석과 연대할 수도 있다. 항명 아니냐. 이렇게 보는데 김기현 대표 울산 공천이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많이 어려워졌죠.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죠. 그 정치력이라는 게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. 떠먹여 주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력이라는 건데 하나라도 지키고 싶었으면 진작에 본인이 만들어가면서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뭘 어떻게 해도 하나도 지킬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.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는 상황 판단을 좀 잘못하셨던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아쉬운 면이 굉장히 커요. 그리고 마지막에 모양새도 너무 안 좋게 이준석을 만났다라는 거는 굉장한 패착이죠. 이용당할 거를 모르셨으면 너무 순진한 거고. 근데 선수가 그렇게 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본인 지금 처지가 너무 급박하다고 느껴서 가지고 이거저거 지금 계산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 지금 정치 생명 이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신뢰가 어디 있겠어요. 그 사람은 원래도 뭐 녹취하고 막 언론에 바로 공개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났던 사실 자기가 막 공개해버리니까 김기현 대표 놀래가지고 SNS에 사직서 올려버렸잖아요. 근데 그렇게 이용당할 거를 몰랐다는 거는 순진한 것도 정치 영역에서는 잘못이에요. 그 자체가. 그잖아요.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챙겨주듯이 하지만 그거 다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. 대표인데도 흔들렸네 어쩌네 이거 다 자기 얘기하는 거지. 김기현 대표를 지켜주고 싶고 추켜 세워주고 싶었으면 만난 거 자체를 공개하면 안 되죠. 근데도 김기현 대표는 지금 자기 거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게 이준석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당내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자기가 해결하면 하나는 내가 지킬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.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돈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요거를 화합해서 이게 표 분산되는 걸 아울렀다. 라는 명분으로 이제 뭐 하나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너무 순진하셨다. 그거 하시려면 그것도 진작하셨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된다.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모로 아쉬운데 정치권에서는 그 타이밍 놓치는 것도 그것도 그냥 뭐 씻을 수 없는 죄다. 이거는 자기가 초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진퇴양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진짜 마지막 질문 구자룡 변호사 개인 질문. 네. 자 지금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 1호로 5분이 들어왔죠? 네. 제가 방송마다 그냥 뭐 점수를 개별 매기냐 그냥 5명 합쳐서 500점이다. 500점이다. 이렇게 평가하는데요. 앞으로 이게 그 입문한 큰 결심했었을 텐데 지금 지역은 아직 못 밝힌다고요? 네. 근데 대충 뭐 초중고 어디 나오고 어디 사는지 다 알잖아요. 초중고 어디 나오고 어디 사는지 다 아니까 다 이게 뭐 그거는 인터넷 쳐보면 알 거고요. 여런데 그 지역 사정상 아직 지역구는 못 밝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까? 마지막으로 포부 한마디 해주십시오.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. 그래서 저 처음에 제의받은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. 한 6개월 됐는데 6개월 동안은 고민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진짜 살도 많이 빠졌어요.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. 그래서 제가 업무하면 변호사들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살찌잖아요.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7kg가 갑자기 쪘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몸이 그렇게 급격하게 몸무게가 늘면은 안 좋다고 병원에서 이제 위험하다 이랬었는데 이 영입 제이 수락할까 말까 6개월 고민하는 동안에 제가 다이어트 해야지 하다가 못했는데 살이 다 빠져버렸어요. 그래서 다이어트 하라고 살 빠지네. 그래서 국민은 항상 옳다 그러더니 진짜구나. 국민들께서 내 다이어트까지 시켜주시는구나.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는 게 정말 첫 번째였는데 제가 이번 기회를 놓치고 나라에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나 자신을 얼마나 탓하게 될까. 이게 정말 처음에 너무 두려웠고 이번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또 누군가에 대해서 제발 어떻게 해줬으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하거나 이럴 때 마음속에서 위선자 비겁자 나 저 스스로를 이렇게 탓할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고 좀 샤이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던졌어요. 뭐 어쩔 수 없어요. 이제는 그냥 모든 걸 다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나 하나의 선택이나 나 하나의 뭐 문제가 아니다.
내가 안 하기로 했으면 모를까 하기로 했는데 어정쩡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뭐 사실 많이 찾아왔어요.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집 앞으로까지 와서 막 설득도 해주시고 이랬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러시나 그랬는데 누군가의 희망이 지금 나한테 지금 잠깐이라도 담겼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. 이제 일단 요게 결정을 하게 된 계기였고 지역구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사실 근데 당과 좀 조율하거나 이래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처음에도 영입 1호로 이제 권하는 거니까 그때는 사실 또 분위기도 되게 좋을 때 영입 제의가 왔던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영입 발표할 때 제가 조금 망설이고 뭐 이럴 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. 막 오늘 꼭 발표해야 된다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조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사실 알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지역 연구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 있는 중에 편하게 가고 싶진 않고 제가 기여를 하기로 했으니 민주당 현역인 곳에서 내가 하나라도 따오는 거를 하고 싶어요. 그렇게 하고 싶고 저는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. 일단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. 예, 제가 이제 그 구자룡 배워서 오래 전부터 방송 잘하는데 저는 구자룡 볼 때마다 이제 그 제2의 한동훈이 생각나더라고요. 제2의 한동훈, 조선 제일 금이면서 조선 제일 혀. 제가 보기 방송계에 구자룡 변호사만큼 이게 진짜 언변이 뛰어난 이런 분들이 드물고 또 이게 인상도 좋습니다. 인상도 정말 저는 한동훈과 더불어서 이번에 국민의힘을 구할 이런 이제 구자룡 변호사의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요. 오늘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? 말씀하시죠.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. 얼마든지. 아니 그냥 다 여기 뭐 분위기도 좋으니까.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방송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주변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 공직 그 후보자 추천 받아볼래느냐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방송에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. 근데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잖아요.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결국 제 선택이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의 희망이 저한테 담겼고 이끄는 대로 왔다. 이건 결국은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제 개인이 더 잘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한 건 아니고 그러나 내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하겠다. 저 개인을 위한 선택은 아니다.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박사님 지금 저 안내 말씀만 좀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방송 일정만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은 이제 그 제가 3시에 어벤져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시에 정혁진 변호사님 정법전 1시에 그 1시간 동안 라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그 3시 어벤져스 하고요. 그다음에 화요일에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. 저는 역사를 바로 밝게 되니까 바로 보기에 정유라 씨, 우리 최성원 씨 그 딸 있잖아요. 정유라 이분을 이게 모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바로 본다는 11시부터 라이브로 미리 제가 질문지를 줘야 되니까 라이브로 11시부터 12시까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수요일 날은 정규 방송으로 윤기천 대변인 이분도 참 이게 안양의 차분한 분입니다. 이번에 출마하니까 윤기찬 대변인 수요일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송국근 혼술 정치 한번 훑어보는 이런 데 방송이 있으니까 다음 주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변호사님 너무 이게 그 감사하고 물론 고맙습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.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굉장히 이 포스가 있으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사실 다른 방송이나 이런 게 한 1년 이상 섭외를 사양했던 방송들이 있었는데 그 방송들을 약속대로 이제 소화를 하고 이제 여기 온 거거든요.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한 거는 다 서정욱 변호사님 때문이다. 제가 법조 선배로서 지금 예우는 다 했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